친엄마가 내 간을 꺼내 쓰려고 돌아왔다는 사실 여러분이라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 그냥 막장 드라마 대사 같다고 느껴지시죠? 그런데요, 이 이야기는 카페에서 평범하게 손님을 맞던 한 여자에게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주인공 이름은 지은호. 겉으로 보기엔 밝고 성실한 카페 매니저이고 인테리어 디자인까지 직접 챙기는 야무진 사람이었는데요. 가장 깊은 곳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상처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보육원 앞에 혼자 버려져 있었던 아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내 친엄마일 수도 있다라는 말과 함께 갑자기 나타난 고성희라는 여자, 처음엔 기적 같았습니다. 성희는 처음부터 준비라도 한 사람처럼 등장합니다. 카페에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말하죠. 여기 사장님이 직접 인테리어도 하신 거예요? 공간이 참 따뜻하네요. 주인 닮았나 봐요. 처음 보는 사람 치고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자연스럽고 은호의 취향과 감정을 정확히 찌르고 있었는데요. 며칠 뒤 성희는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꺼냅니다. 혹시 은호 씨 보육원에 계셨던 적 있죠? 은호는 깜짝 놀랍니다. 말하지 않은 과거를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제가요 예전에 아이를 하나 잃어버렸어요. 그 애가 혹시 당신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한마디에 버려졌다고 믿고 살던 은호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정말 나를 찾으려고 했던 걸까? 내가 혼자였던 게 아니었구나. 이 믿고 싶은 마음이 이 이야기의 첫 번째 함정이었는데요. 며칠 뒤 성희는 더 큰 비밀을 꺼냅니다. 사실은 쌍둥이 아들이 있어요. 이름은 우진이고 지금 간이식을 기다리고 있어요. 의사가 말하길 가족 중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한 명 더 있을 거라네요. 그 순간 은호는 직감적으로 깨닫습니다. 아, 나 때문에 찾아왔구나. 상식적으로는 이 지점에서 의심이 먼저 떠올라야 합니다. 하지만 은호에게 이 상황은 조금 달랐어요. 버려졌다고 생각했던 인생, 그 인생에 갑자기 사실은 내가 필요해서 찾았다라는 이유라도 생긴 거니까요. 내가 살릴 수 있다면 그래도 나한테도 필요했던 사람이었던 거 아닌가요?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하게 만드는 감정, 바로 죄책감과 존재 이유를 동시에 건드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성희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죠.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희는 어느 날 태연하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카페 인테리어 제가 새로 해줄게요. 어차피 내 딸일지도 모르는 애인데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인테리어 디자이너로도 일하는 은호 입장에선 솔직히 거절하기 어려운 제안이었어요. 그런데 계약서를 살펴보던 중 이상한 점이 하나 둘 보이기 시작합니다. 업체 이름이 검색해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사업자 번호는 있지만 실제 활동 흔적이 거의 없고, 연락처도 대표 휴대폰 번호 딱 하나뿐. 이 정도 규모의 공사를 해주는 업체가 이렇게 흔적이 없다고. 은호는 직감적으로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 순간 떠오른 생각은 하나였어요. 카페 인테리어가 진짜 목적이 아닐 수도 있겠다. 이때 떠오른 사람이 바로 이지혁입니다. 대학 선배이자 현실 감각이 뛰어난 사람. 게다가 은호가 과거에 고백했다가 차인 그 선배죠. 선배 저 좀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지혁은 은호 말을 조용히 다 듣고 나더니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건 감정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가족 문제 같아 보여도 명백히 계약과 돈이 끼어 있잖아요. 그럼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그리고 지혁은 혼자 끙끙대지 않기로 합니다. 이 일에 가장 직접적으로 얽힐 수밖에 없는 사람, 바로 자신의 절친 박성재를 찾죠. 성재는 이야기를 듣고 얼굴이 굳어집니다. 잠깐만. 새어머니가 보육원 출신 여자한테 간이식 얘기를 꺼냈다고. 처음엔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곧 아버지 박진석이 예전에 한 말이 떠오릅니다. 성희는 말이다. 사람 마음에 들어갈 때 항상 우연을 이용해. 마치 모든 걸 계획해놓고 그냥 지나가다가 발견한 척하는 스타일이야. 그때는 그냥 성격이 지나치게 계산적인가 보다 했는데요. 지금 은호의 상황과 겹쳐보니 얘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미국에 있다고만 했던 아들 우진이 실제로는 한국 병원에서 간이식을 기다리는 중환자라는 사실.
그리고 그 보호자 이름이 항상 고성희로 찍혀 있다는 점이었죠. 왜 이걸 가족한테 단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지? 성재는 이 질문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한편 은호는 스스로 확신을 얻기 위해 보육원을 다시 찾습니다. 혹시 예전에 저를 데려가려고 왔던 분이 있었나요? 돌아온 대답은 잔인할 만큼 단순했습니다. 없었어요. 은호 씨는 끝까지 아무도 찾으러 오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 때문에 너를 못 찾았어라던 성희의 눈물이 거짓 같아 보이기 시작합니다. 돌아오는 길 은호 머릿속에서 하나의 결론이 떠오릅니다. 나를 버린 건 실수나 사정이 아니라 선택이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선택의 결과를 또 한 번 간이식이라는 이름으로 이어가려는 사람을 마주하고 있는 거죠. 집에 돌아온 은호는 엄마 정순이에게도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그동안 차마 묻지 못했던 질문을 꺼내죠. 엄마, 솔직히 말해줘요. 그 사람 처음 봤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 순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숨겨왔던 이야기를 꺼냅니다. 너 없는 데서 그 여자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내 딸이니 간 하나쯤은 내줄 수도 있지 않겠냐고 농담처럼 말하더라. 은호의 손이 덜덜 떨립니다. 자신에게 보여주던 미안한 얼굴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이죠. 너 앞에서는 울먹이더니 내 앞에서는 마치 권리를 요구하듯이 얘기하더라. 이 말을 듣는 순간 은호 마음속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엄마에 대한 미련이 조금씩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한편 고성희의 딸 박영나도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미국에 있다던 오빠 우진이 한국 병원에 입원해 있고 상태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사실을 우연히 의료 기록 일부를 보다가 알게 된 거예요. 게다가 집에 돌아온 성희는 아무렇지 않게 오빠 얘기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고 오히려 진화그룹과의 약혼, 결혼식 일정만 재촉합니다. 영나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오빠가 저렇게 아픈데 왜 엄마는 한 번도 우리한테 말하지 않은 거지? 결국 영나는 지환과 함께 병원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휠체어에 앉아있는 오빠 우진을 밀고 들어가는 엄마 고성희의 모습을 목격합니다. 충격적인 장면이 눈앞에 펼쳐지지만 집에 돌아온 성희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습니다. 영나야, 약혼 준비는 제대로 하고 있는 거니? 이번엔 실수 없이 완벽하게 해야 해. 그 차가운 태도에 영나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엄마의 이 비밀. 내가 원하지 않는 결혼을 막기 위한 협상 카드가 될 수도 있겠다. 이 와중에 지역의 여동생이자 패션 크리에이터 이수빈과 박성재 사이의 감정선도 조용히 폭발 직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마지막 데이트 이후 수빈은 매일같이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을 합니다. 오빠 솔직히 말해도 돼요? 그날 이후로 더 좋아졌어요. 그래서 요즘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평소라면 선을 그었을 성재도 이제는 예전처럼 담담하게 넘기지 못합니다. 나도 생각보다 자주 내 얼굴이 떠오르더라. 예전처럼 동생이라고만 보기가 좀 어렵더라. 이 고백은 앞으로 성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큰 영향을 줄 또 하나의 변수로 남게 됩니다. 성재가 은호를 돕는 과정에서 수빈과의 관계까지 동시에 지켜낼 수 있을지 이 부분 역시 시청자들이 놓치기 힘든 감정 포인트가 되죠. 결국 결정적인 날이 찾아옵니다. 은호가 병원을 몰래 다녀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고성희. 그녀는 더 이상 연기를 유지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집 앞으로 들이닥친 성희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얼굴로 은호를 압박합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니? 내가 빠지면 내 오빠는 죽는 거야. 그 죄책감 안고 평생 살 자신 있어? 그 말은 간절함이 아니라 협박이었습니다. 나까지 무너지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내가 얼마나 여기까지 버텨왔는데 지금 와서 물러나겠다고. 이 순간 은호는 깨닫습니다. 자신에게 미안해하던 엄마의 얼굴은 상황을 위해 만들어낸 가면이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두려움, 분노,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연민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그래도 얼굴도 모르는 쌍둥이 오빠 우진만큼은 차마 미워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실이 버무려진 이 지점에서 은호는 조용히 한 가지 결심을 내립니다. 이제는 누구 말도 믿지 않고 제 눈으로 직접 보고 결정할 거예요. 그래서 은호는
검사를 받았던 바로 그 병원, 쌍둥이 오빠 우진이 누워있는 병동으로 향합니다. 친엄마인지, 나를 버린 사람인지, 그 모든 게 다 맞는 말이었는지, 이제는 그 어떤 설명이 아니라 현실로 확인해야 했죠. 병실 문 앞에 선 은호. 손잡이를 잡은 손이 떨립니다. 이 문을 여는 순간 내가 버려졌던 이유도 다시 찾아온 이유도 모두 드러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는 한 번 끊깁니다.